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달 오송 제3생명과학단지가 정부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3산업단지는 바이오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기도 한데요. 대학과 병원도 들어서며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국내를 넘은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청주시 오송읍 일대가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시작한 건 지난 1997년부터입니다. 당시 오송 제1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하며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6개의 국책기관이 이전했습니다. 이후 2007년부터는 1조 원이 투입돼 제2생명산업단지도 조성됐고 지난달 정부는 추가로 제3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국가산단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사업비 규모만 2조 3,500억 원으로 사업을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인 117만 평의 절대 농지 지역이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충북의 미래나 대한민국의 내일을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신성장 동력은 자타가 공인하는 K-바이오스퀘어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1산단을 통해 국책기관을 비롯한 연구시설의 기반 조성이 마련됐다면 2산단은 바이오 관련 생산시설의 확충, 이번에 추진되는 제3산업단지는 연구와 생산시설 확대는 물론 인력 양성과 신기술의 활용을 위한 실증 단계를 모두 아우릅니다. 제3산업단지의 핵심은 산업단지 내에 포함될 K-바이오스퀘어 사업, 사업비만 산단 전체 조성비를 넘어서는 2조 7천억 원대 사업으로 3산단 내에는 카이스트의 바이오 캠퍼스와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임상연구병원도 들어서게 됩니다. 이 사업의 조기 추진은 이번 정부의 대표 공약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가 필수 조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카이스트의 바이오 관련 그 대학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유치해서 미국의 캔데스 케어의 그 모델을 삼아서 의료 관련 국책기관, 그다음에 학연, 연구소 그런 모든 것이 집적화되는 제3생명 국가산업단지는 토지보상 절차를 마치고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추석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바지 과일 수확이 한창입니다. 과일과 채소 공급이 비교적 안정되면서 올해 차례상 물가는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나무마다 빨갛게 익은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사과를 따는 농민들의 손길은 쉴 틈이 없습니다. 차례상에 빠지지 않은 대표 품종 홍로 수확이 한창입니다. 올해 초 냉해로 걱정이 많았지만 태풍과 장마가 비껴가고 병충해 피해도 덜해 예년보다 작황이 좋습니다. 다만 더위가 계속되면서 크기는 다소 작은 편입니다. 비가 좀 적게 오다 보니까 병충해는 조금 덜한데 햇빛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일소 피해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사과가 조금 덜 크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수확 시기와 추석 대목이 맞아떨어지면서 공급이 안정되다 보니 사과 가격은 한 달 새 8,000원 넘게 내렸습니다. 밤 선별장도 바쁘게 돌아갑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흐르는 햇밤을 작업자들이 일일이 골라가며 크기별로 선별 작업을 이어갑니다. 올해는 폭염으로 수확 시기를 일주일가량 늦췄지만 물량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단태 품종을 수확해서 선별 작업하고 있고요. 저희 농협에서 선별 포장해서 농협 물류나 거래처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생산량은 예년에 비해서 50-60% 이상 감소해서 과일마다 작황이 엇갈렸지만 전반적인 추석 물가는 지난해보다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년보다 열흘가량 늦은 추석 덕분에 과일과 채소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기준 전통시장의 차례상 비용은 29만 원대로 4년 만에 30만 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내년도 충북의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374원 오른 시간당 12,077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54만 4,990원으로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약 38만 8천 원이 높습니다. 생활임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일부 민간 위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충북에서는 충청북도와 출연기관 소속 530여 명이 적용 대상입니다.
올해 지방권역 분양 아파트 중 1순위 마감을 기록한 사례는 모두 6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청약 접수를 진행한 지방권역 분양 아파트 83곳 가운데 모든 주택형에서 1순위 마감된 단지는 단 6곳에 불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2곳은 분양 불패 지역으로 꼽히는 청주 테크노폴리스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청주 예술의 전당 개관 30주년을 맞아 청주시립예술단이 청주만의 이야기를 담은 대형 창작 뮤지컬을 선보입니다. 지역 예술인 128명이 총출동해 예술성과 대중성까지 갖춘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오는 26일 공연을 앞두고 연습이 한창인데 이민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주시립합창단과 무용단, 배우들이 연습실에 모였습니다. 동작과 노래, 춤을 반복하며 호흡을 맞추고 청주시립교향악단과 국악단도 또 다른 공간에서 공연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청주 예술의 전당 개관 30주년 기념 창작 뮤지컬 청주의 막바지 연습 현장입니다. 청주시립 4개 예술단과 지역예술인 128명이 참여해 예술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춘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예술단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있겠지만 대중성을 함께해서 만든 그런 뮤지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동도 또 애향심도 그리고 행복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뮤지컬이 될 것입니다. 이번 작품은 철당간과 성안길, 플라타너스길 등 청주의 역사문화 공간을 무대 배경으로 결혼 30주년을 맞은 부부가 갑작스런 사고를 겪으며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렸습니다.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실력파 제작진과 출연진도 힘을 보탰습니다. 국립합창단 전속작곡가 출신 오병희와 다양한 장르의 융복합에 특화된 연출과 체교육이 의기투합했고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이 남편 역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저희가 부부 역할을 하게 되면서 프로포즈 받는 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키스 씬도 하고 사랑의 애정 씬도 하는데 또 많은 관객분들이 재밌게 그런 부분을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 창작 뮤지컬 청주는 오는 26일부터 사흘 동안 청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관객을 만납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국가유산청이 주관한 2026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공모에서 청주시의 10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청주시의 10개 사업은 11년 연속 선택을 받은 국가유산 야행을 비롯해 평화의 아이콘 비중리 보물과 정북동 토성 마한의 꿈, 신앙서원 휴식시대, 청주향교 미래를 품다 등입니다. 청주시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 11억 원 등 모두 25억 원을 내년도 국가유산 프로그램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한편 충주시가 국가유산청의 2026년 국가유산 야행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충주시는 국비 등 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내년 9월 관아공원과 호암 토성 일원에서 야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체험 행사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가유산 야행 사업은 지역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야간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충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매년 9월 21일은 치매 극복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고령화 시대의 그늘이기도 합니다.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치매 문제를 접근해보자는 취지로 치매 안심마을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함께 서로 소통하고 몸을 움직이며 스스로 치매 예방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다는데 김민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점점 고조되는 북소리. 어르신들이 박자를 하나씩 세워가며 웅장한 난타를 선보입니다. 손과 발을 뻗어가며 동작을 맞추고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냅니다. 조금은 느려도 기억을 더듬어가며 율동을 하니 이 순간만큼은 여느 청춘 부럽지 않습니다. 매년 9월 21일은 치매 극복의 날. 치매 극복의 날을 앞두고 청주시 치매 안심마을 118명의 어르신들이 마련한 흥겨운 무대입니다. 치매 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은 이번 무대를 위해 길게는 6달부터 짧게는 2달까지 준비했습니다. 여럿이 모여서 단합을 하고 같이 운동한다는 취미, 재미, 웃고 활기차게 보냈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서로 소통을 하는 과정은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동작 하나하나 또 노래 하나하나를 따라서 해야 되니까는 그것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치매도 극복하고 할머니들이 집중력도 생기고 그래가지고서 치매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주시는 2019년부터 치매 안심마을을 만들기 시작해 올해 27개 마을에서 치매 예방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매년 치매 관리를 위한 검사와 운동치료, 재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 안심거리를 조성해 치매 어르신을 지역 상인들이 보호하게 하는 치매 안전망도 구축했습니다.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모두 어울릴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한 치매 안심마을 같은 사회적 안전망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강원자치도와 속초시가 속초항 크루즈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속초항의 차별화된 경쟁력과 또 과제는 무엇인지 지원방송 최경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무로란 항구에 내린 크루즈 승객들. 기항지 투어로 찾은 삿포로 주요 관광지까지 버스로 2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항구가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초 기항지 투어의 경우 사정이 다릅니다. 속초항이 도심 인근에 있어 중앙시장 등 주요 관광지까지 차로 20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바다와 산, 호수 등 풍부한 관광 인프라를 갖춘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속초항은 최근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명소형 크루즈 4대 항만에도 선정돼 국비 3억 5천만 원을 따냈습니다. 과제도 있습니다. 속초만의 특색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늘리고 침체된 양양공항 활성화를 통해 비행기와 크루즈를 연계한 관광객 유치도 확대해야 합니다. 지역 문화를 좀 소개시킬 수 있도록 크루즈 페스타를 지금 준비하였습니다. 거기에 지역 유명 인사와 만남을 통해서 또 체험 프로그램, 지역 문화 이런 것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2가지를 특징적으로 준비를 했고요. 속초시는 2028년 동서 고속화철도 개통 시기에 맞춰 역세권 개발은 물론 수도권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동서고속철도가 오게 되면 수도권 2천만이 넘는 그런 인구들을 배후 도시로 하면서 양양공항 활성화와 함께 플라이앤 크루즈 산업을 더욱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자치도의 연간 속초항 크루즈 관광객 유치 목표는 2만 명. 속초항을 환동의 크루즈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선 일본 등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항만 인프라 확대가 중요해 보입니다. 일본 홋카이도에서 지원뉴스 최경식입니다. 충북 지역 중대형 상가 5곳 중 한 곳은 빈 점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도내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20.18%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관련 통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직전 분기와 전국 평균 공실률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공실률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내수 침체와 상가 과잉 공급이 꼽혔습니다. 청주시는 육거리 야시장의 상설 운영을 알리는 개장식을 개최했습니다. 육거리 야시장 만원 행사의 상설 운영 첫 주인 오늘과 내일 이틀간 이동식 판매대와 푸드트럭, 포장마차, 디저트 팝업 스토어존, 게임존 등 50여 개의 부스가 운영됩니다. 시즌별로는 어게인 육거리 야시장 만원과 육거리 비어포프엔 라면 페스타, 육거리 포차 페스타가 잇따라 열립니다. 상임위에서 한 차례 부결됐던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오늘 제천시 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조례안은 민생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이 예산 범위 안에서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천시와 시의회는 조만간 지급액과 시기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